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1일 아침이 됐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다 가고요. 2월 첫날 그리고 첫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힘차게 시작하는 그런 첫 출근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주로 이 박범계 윤석열 관련, 그 다음에 이용구 차관의 경찰 수사에 관련 동향,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금, 이런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월요일 날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죠. 이 YTN의 의뢰로 실시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3주 만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긍정 지지율은 42.5%로 0.5%가 빠졌고, 그 다음에 부정은 0.6%가 늘어서 52.8%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0.4%가 빠져서 32.4%가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1.1%가 올라서 29.7%가 됐다. 그런데 어제 일요일 날 세계일보에서 조사한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완전 일강체제로 독주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32.5, 윤석열 17.5, 그리고 이낙연 13.6, 13.0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여권의 강자 둘 중에 2강 체제를 유지했는데 이제 1강, 즉 이재명 지사가 32.5%로서 이낙연 대표 13.0%에 거의 2배 반 정도로 지금 앞서서 독주 체제가 구성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재명 지사는 그야말로 이 깜짝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서 5.18 묘역을 방문하고 또 유력 인사들과 이 접촉을 하면서 광주에서의 지지 기반을 높이고 있다. 즉 호남발 지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이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묘지, 광주의 5.18 국립묘지를 방문해서는 방명록에 나의 사회적 어머니 광주 언제나 가슴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광주 사랑을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호남 지지율이 무려 47.8%, 절반에 상당합니다. 반에서 이낙연 대표는 22.2%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잠룡으로서의 보폭을 굉장히 넓힐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 지사 이런 광폭 행보가 친문 진영으로부터의 반발은 오히려 더 커질 것이고, 이런 친문 진영의 반발이 제3주자를 더욱 빠르게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러한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오는 가장 큰 배경은 1월 1일 첫날서부터 이 사면론을 꺼내들었는데, 이 사면론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율 없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에서 사면 있을 수 없다 딱 잘라서 부인한 것이 결정차를 날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오니까 청와대도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유제, 이것도 이낙연 대표의 브랜드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딱 끼고 돌고 있고,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좀 떠받쳐 주려고 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회복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도된 내용인데요. 바로 오늘 오전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을 예방한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오늘 예방은 사실상 인사문제 협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취임 축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2월 초 이번 주에 인사가 지금 예견돼 있고, 지난 1월 28일 날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던 박범계 장관이 느닷없이 비공개 일정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때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을 만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인사안을 전달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식물총장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청했다. 그런데 반해서 청와대에서는 유임을 박범계 장관한테 당부했다. 이런 보도가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두고 청와대와 그다음에 법무부 박범계,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이 3자 간의 냉각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이 보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빅4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검찰 인사의 빅4, 즉 중앙지검장이 빅4 중에 넘버1이 될 텐데요. 이성윤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법무부에 있는 빅4 중에 하나가 검찰국장입니다. 심재철, 여러분들 1인 5역을 했다. 그래서 주연 배우 서부터 시작해갖고 1인 5역을 할 정도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본격적으로 무대에 전면에 나섰다는 사람이 심재철 법무국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잘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검에서는 신성식 반부패부장이죠. 옛날 말하자면 중수부장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정영 공공수사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징계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 그래서 빅4 플러스 이 박은정까지도 전부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와 그리고 이 박범계 측에서는 아니올시다. 그래서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미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윤석열 총장 더 진도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친정권 코드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이 방어막을 친 고위 검사들, 이 사람들은 살리는 쪽으로, 즉 유임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못다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권력기관과. 그리고 또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박범계 장관은 대전에 있는 현충원을 방문하면서까지도 호국 영령들에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맹세를 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 현충원 방문한 박명록에도 이 호국 영령들이요 도와주십소서,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썼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 검찰 개혁은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추미애식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는 이 공판부 검사들 굉장히, 그리고 형사부 검사들을 우대하고 이 특수부와 공안부 검사들을 말하자면 조금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홀대하는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범계도 이러한 추미애식 인사 기조, 추미애 인사 기조를 따르겠다고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추미애식 인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게 되는 검찰 인사를 두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박범계가 또다시 제2의 시즌2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첫 번째 판단의 근거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어차피 몰아내려다가 못 몰아냈잖아요. 그 기조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7월까지도 진행 중일 뿐이에요. 자리에만 앉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은 듣기는 듣겠지만은 사실상 면피용으로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판사 쪽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판사 지금 탄핵한다. 그래서 오늘 발의를 민주당 측에서 하잖아요. 이탄희, 이수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 탄핵 발의에 필요한 3분의 1의 정족수는 이미 넘어서 가결하는 데까지 필요한 절반 150명성을 넘을 정도로 이미 발의안에 다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까지도 이 탄핵에 동참하면서 당론으로 사실상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현직 판사들이 지금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징계할 때 검사의 반란이 집단화된 것처럼 판사들이 반란이 집단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 판사들이 이런 시기에 그야말로 침묵을 하는 것은 죽은 사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당의 독단에 따른 판사 탄핵 반드시 스스로 막아내야 된다. 스스로 판사들이 자기들의 법 이익을
법 이익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징계 조치를 할 때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장관들이요, 검사들이요, 일어서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판사들이 일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도 판사들이요, 이제는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판사들이 반란에 불을 지르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부산지검에 있는 부산지법에 있는 부장판사 김태규 부장판사가 판사 탄핵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문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사 대상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인데, 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 산케이신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바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판결에 개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이 우연적 요소가 물론 있지만은 죄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선배 법관으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판결에 나온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2심에서도 최근에 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렇게 법원이 직접 무죄를 선고한 임성근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김태규 부장판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이 임태규 부장판사의 의견이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에 따라서 판사의 반란이 집단화될 것이냐 아니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저는 판사들이 반드시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판사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판사들이 이런 여건에 불리한 판결을 할 때마다 여권 인사들, 문바들이 판사 탄핵하자, 판사를 잘라내라. 그러면서 이 법안까지 만드는 지금 상황이 되잖아요. 그야말로 국회가 말이죠. 법치주의를 지킬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현재의 민주당의 현 추세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민주당의 의회 독재 반드시 막아낼 수 있는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태규 부장판사의 법관 탄핵에 대한 일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하셔가지고 이러한 이 법관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압도적으로 조성해 줄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면요. 조선일보에서도 여당은 법원 겁주기용 판사 탄핵을 할 거냐, 사법부가 일어서야 한다, 이런 요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고, 또 중앙일보에서도 임성근 판사 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칼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논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가결 정족수인 150일을 넘었는데 건국 이래 일반 판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는 것은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명백할 때만 가능한데,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인 판사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판결문에 우연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해서 재판권 침해는 없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 판사가 다른 판사에게 권유 조언한 내용 자체도 허위가 아닌 팩트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14명 중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중 3명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데, 민주당은 이것을 우위법으로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우위헌으로 초유의 법관 탄핵을 강행하고 있고, 이런 것은 바로 인민재판식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에 앞장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31일 사법부 여사는 법관 탄핵 전후로 나뉘어질 것이다.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속내를 내놨는데, 이런 속내는 바로 판사 길들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이 독재 정권이 바로 이런 식의 사법부를 만들었는데, 과거에도
판사들에 대한 권력의 압력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저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판사 탄핵 시도에 대해서 사법부 전체가 일어나 맞서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여론의 탄핵에 대한 비판 의견, 사법부에 있는 판사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반영해서 행동을 해야 될 이제는 마지막 절벽에 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전에는요, 이용구 법무부 현 차관이죠. 변호사일 때 2020년 11월 6일 날 일어났던 폭행 사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폭행 사건 서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사 종결했잖아요. 그리고 서초서에서 관할 지방청인 서울경찰청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사 종결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 내사 종결했냐 하니까 이유로 된 것이 바로 그래요. 특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서초경찰서의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령 특가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청에는 올려야 된다. 즉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물적 근거물이 이제 언론에 보도됐어요. 이것은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데요. 작년 9월 15일 날 경찰청에서는 산하 시도경찰청과 관할 경찰서에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요. 중요 사건 및 수사지 강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상 중요 사건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 수사 사항이니 반드시 상급관서에 사전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고 또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이 강조 지시도 여러 차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도 이러한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서 서초서 등 산하경찰서에 수차례 업무 연락, 공문 등으로 경찰청 지시를 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이 물론 그때는 차관이 아니고 일개 변호사 신분이었지만은 이 경찰청에 관련 이 범죄수사규칙 제23조에 보면은요, 수사에 관한 보고가 있어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3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는 보고 및 수사 지휘 대상인 중요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초서에서는 이러한 이 경찰청의 당시 특별 지시, 그 다음에 경찰청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상부에 보고해야 되고 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보고를 받고서도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 또 사실인지 여부는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다. 더군다나 당시 사건 책임자였던 서초서장이 최근에 최근에 요직으로 영전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담당 수사관은 당시 분위기가 파출소에서 특가법 위반으로 인지해 넘긴 사건을 입건하지 않은 채 폭행 혐의로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언론에 밝히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외압의 존재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 택시기사가 최근에 언론에 공개한 걸 보면 이용구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가 운행하는 모습까지 찍혔다는 영상이 있고 이 영상을 본 당시 수사경찰은 이거 다시 수사해야 하나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언론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그야말로 이 서초서의 내사 종결 사건은 외압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은 경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내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하지 말고 제대로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반드시 검찰 지금 수사에 통보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검찰에서는 지금 독자적으로 또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지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성윤과 또 이성윤의 불법 행위로 추정할 수 있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것은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학의 불법 출금에 지금까지는 이규원 대검 진상조사단의 검사와 그리고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의 개입으로 인해서 김학의 차관이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당했다. 이렇게까지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당시에 윤대진이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성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협의해서 이규원으로 하여금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그래서 또 이성윤이 혼자서 당시 수사하는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이 긴급 불법 출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를 외압을 가한 사람이 바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개입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 이유가 이성윤 플러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지금 현재 법무연수원의 부원장으로 돼 있죠. 이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김학의 사건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대진이라는 사법연수원의 부원장 한 사람이 더 추가로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참 이상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사건이 전 퍼지고 있어요. 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이 국정원장에 임명된 이후에 6개월간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려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 43명을 고소해서 일부로부터는 벌금형을 받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조용하더니 다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포스팅하는 네티즌이 있어 캡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포스팅하는 네티즌은 검찰에 고소 조치한다, 그러면서 건전한 포스팅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 이거 트럼프를 닮은 건지 누구를 닮은 건지, 이렇게 페북에 국정원장, 정보기관장이 아직도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렇게 국정원장이 할 일이 없는 국정원장,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다. 지금 안보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구한말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재의 안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스팅해가지고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국정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지휘 통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하지 말라고 경고의 의미에서 이렇게 페북질하는 박지원 원장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첫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저렇게 안보 종론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두 명씩만 구독을 권유해 주셔서 제가 빨리 70만 대군을 모시고 방송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